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났을 때 생기는 항체와 자연적인 감염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항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항체 역학의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들이 이제 자연 면역이 왜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려볼까 합니다. 과거에 제가 백신 접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어떤 시기가 있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국가의 강압적인 어떤 의무사항 때문에 의료진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 백신 접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항체의 역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안 되겠다, 너 나가야 되겠다. 일로 와. 백신 접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항체 역가와 또는 자연 감염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항체 역가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제 샘플을 갖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10월 달에 터키를 갔다 오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코로나에 감염이 됐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주간의 발병기를 거쳐서 완치가 된 다음에 제가 혈액 검사를 했거든요. 그때 나왔던 수치가 11,446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그 항체 역가에 리체크를 해봤는데요. 11월 달에는 9,443이 나왔어요. 대략 한 2,000 정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7,413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략 한 2,000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달, 2023년 1월 달에도 역시 5,275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 1월, 그 넉 달 동안에 지금 떨어지는, 감소율이 대략적으로 항체 역가가 2,000씩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을 건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항체 역가가 처음엔 좀 빨리 떨어지지만 약간 J-쉐입을 보이면서 마지막에는 좀 더 브로드하게 떨어져서 아마도 재감염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도 1년 이상의 항체 효과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상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2월달에 검사했을 때가 4,221인데 결국에는 1월달부터 2월달까지의 항체 효과의 이제 감소율이 좀 감소되고 있어요. 1,000 정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월달부터 3월달까지도 보니까 3,489가 떨어지면서 대략 좀 한 800 정도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3월 7일부터 4월 3일까지 검사했을 때는 3,009가 나와서 대략 한 400 정도, 400에서 500 사이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넉 달 동안에 2,000씩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1,000, 그 다음에 한 800, 그 다음에 한 4, 500 정도. 그러니까 점점 적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다음에는 대략적으로 한 300에서 한 200 정도 떨어지게 되면서 아마도 처음 감염이 됐던 한 1년 지날 때까지의 항체 역가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그래도 아마 양전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인 면역을 통해서 획득된 면역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또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부스터 역할을 하면서 또 항체를 또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굳이 힘들게 외부적인 어떤 백신을 통해서 만들어낸 항체 역가가 금방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또다시 부스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자연적인 면역을 통해서 만들어낸 항체 역가를 갖고서 열심히 관리하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무조건 면역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면역 시스템을 관리하는 비타민 D 혈중 레벨을 잘 유지하셔야 되고, 또 개인에 따라서는 혈중 레벨의 어떤 정도의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인지는 정해진 어떤 딱 그 선에 맞추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60 정도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내성 없이 비타민 D가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레벨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혈중 레벨이 80, 90, 100이 되더라도 비타민 D의 내성 때문에 훨씬 더 높게 유지를 해야 되는 환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금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본인이 얼마나 비타민 D에 대한 내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 C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비타민 C를 하루에 한 6g 정도를 먹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먹다가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감기 기운이 있거나 이럴 때는
거기서 더블 도즈를 하든지 훨씬 더 많은 양을 먹고 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관리를 쭉 하다가 좀 안 좋을 때 좀 더 먹는 거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감기에 걸리거나 또는 뭐 헤르페스가 오거나 저는 이제 관리하면서는 거의 그런 게 없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관리를 안 하고 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먹으면서도 헬페스가 올라오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시거든요. 뭐 그럴 때는 감기에 걸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제가 먹던 양보다 한 2배, 3배까지도 늘려서 먹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자연적인 내 면역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런 어떤 항체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걸리려고 노력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무모한 어떤 도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걸리더라도 내가 얘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든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걸렸던 분이라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걸려서 또 한참 지났는데 항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한 1년 가까이는 내가 만들어낸 항체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레벨을 유지하니까 중간 보고를 제가 오늘 해드렸고요. 한 1년 후에도 제가 그동안에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1년 후에도 한 번 더 요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났을 때의 자연 면역에 의한 항체 역할의 변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